자, 8시 23분 46초, 개장 한 30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죠. 전략 시간입니다. 변함없이 김영민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가봅시다.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어떤 것을 또 보고 계시는가?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. 네. 자, 화면을 좀 빨리 좀 내주시죠. 내주시죠. 메타버스? 야,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. 네. 오늘 사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앵커님 일발 장전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제 포커스를 그냥 윈도우 드레스. 사실 뭐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6월이 끝나기 전에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미국 S&P 500 지수가 52년 만에 지금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1970년 이후에 지금 최악의 부진인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. 그 와중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또 오늘 하루 정도는 또 저점 매수를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. 그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, 낙폭이 좀 가장 컸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또 이런 시기에 미래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메타버스 게임을 이제 사용하는 인구가 4억 명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해요. 우리가 네. 소위 말해서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 MAU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빅3 게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블록스의 로블록스,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,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에픽 게임즈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는 슈퍼셀에서 이제 그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트나이트 요런 이제 게임들이 세 개를 이제 MAU를 합쳐 보니까 4억 명이 이제 유저가 넘어간다. 사실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. 물론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히트를 쳤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MAU가 뭐 8억 명이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수치긴 합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사무 공간에도 이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도 메타버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망이라든지 고객 관리를 할 때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진짜 그 미래의 어떤 꿈 허상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정말 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크 주크버그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잖아요. 주크버그가 이제 10년 안에 10억 명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결제를 하고 소비를 할 거다.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가상 공간에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이제 기업들이 하드웨어 이제 정도 만드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어느 정도 좀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따다 쓰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 미국은 이제 이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솔루션 개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정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. 심지어 뭐 페이스북은 이름까지 이제 메타로 바꿔버렸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가지고 이제 VR이라든지 XR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가리워진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. 네. 고 유재하 가수의 정말 좀 유명한 명곡이죠. 가리워진 길. 리메이크도 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동원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유재하의 이제 노래거든요. 거기 보면 이제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뭐 이런 가사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. 네. 결국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길을 트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관련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태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작년 이제 4분기 때 정말 좀 강렬하게 한번 반영이 좀 됐다가 불과 한 4, 5개월 만에 주가는 뭐 거의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 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지나치게 오히려 지금은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나치게 좀 미래의 성장성에 비해서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오늘 6월 30일
상반기가 좀 끝나기 전에 입질 매수라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?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종목들 쭉 먼저 조금 나열을 좀 해드리면,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맥스트, 그나마 맥스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요즘에 좀 모멘텀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뭐 가장 좀 결정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기술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도깨비 출시가 이제 아직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, 우리나라는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하고 견줄 만한 이제 그 메타버스 게임, 이 도깨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펄어비스, 요 정도로 이제 라인업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, 탑픽 종목은 맥스트하고 위직 스튜디오,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두 개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좀 생뚱맞긴 하긴 해요. 그러니까 네. 아침에 뉴스가 이제 가상화폐, 이게 뭐 며칠, 한 3일 전에 나온 뉴스긴 한데, 가상화폐 해치펀드 이제 3 에로우즈? 여기가 이제 그 가상화폐 담보로 대출하고 막 하는 형태의 사업을 했는데 파산했어요. 파산했죠. 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지금 깨졌고, 뭐 지금은 좀 깬지 좀 됐죠. 네네. 네.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NFT 경매가 이제 그 비플이라는 작가가 유명한가 봐요.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품 하나에 한때 3월 달에 800억씩 낙찰되던 게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뭐 20몇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NFT 시장도 거품이 거친다.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는 이제 다시 정립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. 것 이제 같아서. 악재들은 전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, 제가 아까 이제 과소평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그 볼 정도로 수도 주가가 있겠네. 좀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네.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새롭게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놓여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,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게임주 리포트들도 아침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정경민 차장은 오늘 전략을 뭘로? 저는 좀 현실적인. 더 먹는 걸로. 먹는 걸로. 네, 네. 좋습니다. 딱 눈에 닥친. 네, 6개. 예. 한국은 닭, 중국은 돼지. 이렇게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서. 네. 역시 이제 뭐 물가에 따른 인플레가 만드는 침체니까요.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인플레를 곡물 가격은 조금 내려왔는데. 네, 내려오긴 했어요. 근데 뭐 크게 이렇게 대세를 거스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인플레를 자극하는 양대 이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에너지와 식량이죠. 이거는 뭐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인트를 이쪽에서 이제 찾는 분들에게 좀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같이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주제를 좀 건네려고 네. 했고요. 에너지는 뭐 이제 뭐 계속 범 에너지를 계속 강조하고 드리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뭔가 준비한 게 좀 지겹기는 한데, 좀 계절적인 특성,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짧은 손절, 낮은 수익률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,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도록 비 하겠습니다. 오는 날은 빈대떡 관련주인 거 아니에요? 근데 또 관련주가 그것도 엄청 없구나. 올랐어요. 네, 얼마 전에 전집 가봤더니 엄청 올랐더라고요. 이제 또 빈대떡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일단 뭐 달고 다른 계절적 테마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네. 관련된 종목들이. 그리고 뭐 전쟁 영향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물가들이 이제 이 곡물 가격이 좀 자극이 돼가지고 뭐 사료 가격도 오르고 막 그 테마주 형성되고 뭐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, 결국에는 이제 중국 봉쇄가 좀 해제되면서 좀 이제 그 국제 돈육 가격 요게 지금 연초 80달러에서 지금 110불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고점은 한 130불까지는 갔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기는 했었는데, 전체적인 큰 대세로 봤을 때는 상승기는 이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간 좀 단순 테마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곡물 관련해서 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제 뭐 단기 매매 선호하는 그런 수급들을 쭉쭉 빨아가는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.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. 현대사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? 뭐 그것도 있죠. 예. 그리고 뭐 좀 비싸잖아요, 인간적으로 봐도. 근데 그들만의 리그로. 여러분께서 좀 체감적으로 좀 보시면 요즘 치킨 값이 2만 원이 다 넘어갔어요, 한 마리가. 네. 예. 그리고 이제 삼겹살 값도 과거에 약간 소고기 좀 떨어진 등급 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. 이제 적응하잖아요. 네. 사실 안 드시진 않는단 말이에요. 비싸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
치킨 한 마리 2만 원 됐다고 치킨을 안 드시진 않아요.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어제 돈가스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네. 썼는데 돈가스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럼 많이 올랐죠. 다 올랐죠. 뭐. 네. 그리고 삼계탕도 엄청 비쌉니다. 겁나라는 수를 쓸 수 네. 있죠. 네. 상당히 좀 겁나게 많이 올랐어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상승기, 그러니까 어떤 속도감이 나오는 거에는 이제 멀티플을 갑자기 무한대로 만들어서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, 뭐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테마보다는 뭔가 좀 실체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네. 돈육 쪽은 다소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돈육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 돈육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좀 이연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고, 닭은 약간 이제 계절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 역시 한 20-30% 정도의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는 정부가 수입육 할당 관세를 돼지고기에 제로. 5만 톤 네. 제로를 했어요.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려고. 그렇죠. 네, 네, 그렇게 먹거리 해서 물가 낮추는 우리가 이제 국내산이 아니면은 이제 다 이렇게 되게 멀리서 오잖아요. 이렇게 유럽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뭐 그런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관세도 물론 5만 톤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로 관세로 대응을 좀 해줬고,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이 말씀드렸듯이 공급 과잉을 좀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거 다시 이제 풀릴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생산된 그런 돼지고기가 또 중국으로 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는 다시 좀 돈육 가격을 좀 추가적인 인상을 시킬 수 있고, 우리도 이제 초복이 한 2주 남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달고 다른 늘 뻔한 그런 스토리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괜찮아요. 그리고 어떤 게? 저런 그 돈육과 육계 관련된 그러니까 종목들이 찍어야죠. 네. 정리. 그래서 뭐 빙빙빙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으로 하면은 역시 이제 돈육 쪽은 우리손 FNG 그리고 육계 쪽은 동우 팜테이블 이렇게 두 종목. 동우 팜테이블과 우리손 FNG. 네. 저가주지만 네. 그래도 그래도 뻔한 종목이 아니고 지금 되게 좀 색다른 종목들 얘기해 주셨네요. 뭐 선진 이런 거. 네, 할 줄 선진 이런 거 알았더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. 안 나왔네. 네. 하림. 그러니까 네. 그건 뭐 뻔해서 제가 어제 돈가스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다니까요. 돈가스 관련주라고 해야죠. 그러면. 돈가스 관련주. 네. 그게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요. 자, 먹거리 한번 다뤄봤고요. 위치도 괜찮고요. 뭐 네. 진짜 많이 빠졌네요, 두 종목 많이 다. 빠지기도 했고 네. 뭐 어닝도 실적도 괜찮습니다, 이 종목들. 사실 요즘 주가를 접근할 때는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, 네. 늘 말씀드리는 신용이나 뭐 이런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넣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먹여주지 않아요. 다 털어내고서는, 그러니까 내가 팔면 주가 오른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렇게 작은 기업들은 아마 그 수급이 많이 몰려있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. 김현 매니저가 얘기하는 틈새 같은 것도 아마 네.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두 분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고 보도록 하죠. 정혜민 차장은 이제 뭐 타이틀은 닭 이렇게 뭐 돼지 이렇게 했지만 뭐 기업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손 FNG하고 동우팜테이블 좀 신선했습니다. 자, 김현 매니저는 이제 가리워진 저 너무 이제 은유적으로 자꾸 따라오는데. 자, 메타버스 얼마나 할 얘기가 없었으면 이랬겠어요. 좀 이해해 주세요. 네, 충분히 이해합니다. 매일같이 나와서 창의적으로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힘들죠. 네.